엄마, 아버지 병원비 어디 갔어요? 통장이 텅텅 비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돕니다. 이것은 서울 은평구에 사는 70살 황분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과 단둘이 살며 요즘은 동네 양로원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양로원에서는 매일 오후가 되면 고스톱판이 벌어졌고 우리는 점당 100원짜리로 피 터지게 치고 깔깔대고는 했습니다. 분이야, 또 땄네. 오늘 점심 내가 싸야겠다. 친구들이 깔깔대며 웃을 때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딴 돈으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 뿌듯했고 이기는 맛이 이렇게 달콤한 줄은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백화가 제 옆구리를 콕 찔렀습니다. 분이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여기보다 훨씬 재밌어. 어디? 가봐. 말로는 설명 못해. 백화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했습니다. 백화가 데려간 곳은 주택가 골목 안쪽 평범해 보이는 2층 가정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마다 고스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괜찮은 곳이야?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야, 괜찮아. 나 여기 몇 번 왔어. 우리 양로원에서 노는 거랑 똑같아. 근데 좀 더 스릴 있지. 백화가 제 팔을 잡아 끌며 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4명이 둘러앉은 고스톱판. 그중 한 명이 자리를 비우자 주인으로 보이는 50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백화 씨 친구분이시죠? 어서 오세요. 우리 여기 편하게 노시는 곳이에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친절한 미소, 공손한 말투, 그리고 곧바로 나온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뭔가 대접이 좋았습니다. 여긴 점당 얼마예요? 100원으로 시작하세요. 편하신 대로. 100원이라니 양로원이랑 똑같네. 저는 안도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신기하게도 폐가 술술 풀렸습니다. 뒤가 딱딱 맞고 오강에 광박 피박까지 씌우고 연달아 터졌습니다. 2시간 만에 10,000원을 땄습니다. 10,000원. 양로원에서는 한 달 쳐야 딸까 말까 한 돈이었습니다. 분희 씨 잘 치시네요. 다음에도 꼭 놀러 오세요. 주인의 환한 미소와 함께 지갑에 든 10,000원짜리 지폐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화에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 괜찮더라. 다음에 또 가자.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그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백화와 함께 갔지만 나중엔 혼자서도 갔습니다. 주인은 늘 반갑게 맞아주었고 간식도 챙겨주었습니다. 분희 씨는 우리 단골이시잖아요. 실력도 좋으신데 좀 더 큰 판에서 쳐보실래요? 재미가 배예요. 점 100원에서 5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첫날은 이겼습니다. 30,000원을 땄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니. 양로원 친구들에게 커피는 물론 빵까지 샀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했습니다. 패가 안 풀렸습니다. 자꾸 끊기고 바닥패가 꼬였습니다. 그날 20,000원을 잃었습니다. 어제 딴 게 있으니까 괜찮아. 내일 따면 돼.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여태 딴 돈을 다 까먹고 지갑에서 100,000원이 더 나갔습니다. 분했습니다. 오늘만 한 번만 더. 오늘 따면 그만둘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우면 천장에 화투패가 어른거렸습니다. 광. 아, 그때 골을 걸었어야 했는데. 눈을 감아도 패가 보였고 뇌리에선 쓰리, 포, 오강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하다 말고 빨래를 걷다 말고 멍하니 서서 어제 진 패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찌개가 왜 이래? 간 안 한 거 아니야? 남편이 불평했지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꼭 딸 거야. 지금까지 잃은 거 한 번에 회복하면 돼.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고 화장도 안 하고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슬쩍 눈빛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졌습니다. 2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내일은 꼭. 덫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지만 오늘만 따면 다시 넣어 놓으면 돼. 양로원 친구 순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분이야, 무슨 일인데? 내 병원비가 급하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딴 데 정신 팔린 것처럼 맨날 어디 나가고. 나가면 어때? 난 평생 집에만 있었어. 짜증을 내며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발걸음만 빨라졌습니다. 백화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됐어. 너나 잘해. 친구 말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눈앞엔 붉은 화투패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순자 씨? 아, 예. 네, 우리 집사람이 돈을 빌렸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순자 씨한테 돈 빌렸어? 그게 애 병원비라고 했다며? 무슨 소리야? 남편이 서랍을 뒤지더니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확인하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500만 원이 어디 갔어? 남편의 고함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대체 뭐에 쓴 거야?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고스톱? 뭐? 고스톱? 쳤어. 미쳤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양로원에 갔더니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분이야, 우리 10만 원씩 빌려갔는데 언제 갚을 거야? 그 집에 갔더니 주인의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분이 씨, 오늘은 자리가 없어요. 다음에. 돈이 없는 게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건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아까운 내 피 같은 돈을. 친구들 돈까지. 서랍에서 예전에 아들이 사준 수면제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분이야, 나 순자야. 문 좀 열어줘. 양로원 선배인 김순자 언니였습니다. 77살, 항상 조용하고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분이야, 나도 10년 전에 내가 간 그곳에 다녔어. 네, 나도 남편 몰래 2천만 원을 날렸어. 죽으려고까지 했지. 언니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무너뜨린 걸 다시 쌓아야 해. 언니는 저를 도박 중독 상담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저와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 내 당뇨약도 사야 하고. 내가 일 나갈게. 빌린 거 다 갚고 우리 돈도 돌려놓을게. 저는 이튿날부터 동네 식당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70살 노인을 뽑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 끝 작은 백반집 사장님이 저를 봐주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무 썰고 반찬 만들고 설거지 하시면 돼요. 하루 4만 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붉은 화투패 대신
무채칼을 쥔 제 손이 낯설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어 식당으로 향합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지만 이제 익숙합니다. 물을 썰고 김치를 담그고 설거지를 합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프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늘 4만 원이면 이번 달엔 순자 언니 빚 다 갚을 수 있겠네.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돈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노름이 아닌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갈 때 이제는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해줍니다. 양로원에도 다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스톱파는 피했습니다. 대신 뜨개질 모임에 앉아 손주 조끼를 떴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코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화투패를 쥐던 때보다 나았습니다. 분이야 이쁘다. 나도 하나 떠줘. 친구들도 하나둘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백화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거기 데려가는 바람에. 됐어.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지난주 순자 언니가 귀띔해줬습니다. 분이야 양로원에 새로 온 김말자 씨 있잖아. 요즘 자꾸 이상한 곳 다닌대.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도 그 집에 다니는구나. 다음 날 저는 김말자 씨 옆에 앉았습니다. 말자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나도 그랬어요. 그 집 가지 마세요. 말자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끝이 없어요. 나처럼 모든 걸 잃기 전에 지금 멈추세요. 말자 씨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손주 옷을 마저 뜨는데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 손주 사진. 어머, 우리 민준이 많이 컸네. 화투패 대신 뜨개질 바늘을, 돈 대신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저. 이제 밤에 눈을 감으면 붉은 화투패가 아닌 손주의 웃는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희 씨는 새벽 식당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분희 씨의 이웃이라면 어떤 응원의 말을 건네주시겠어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까요? 분희 씨의 용기 있는 재출발에 따뜻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